안녕하세요. 미사 신도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힘들게 한 적은 없지만 결혼이 유일한 오점으로 여겨졌네요. 다른 사정으로 우리 시댁과 같은 사람들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가장 슬프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함께 들어주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나쁘게 생각하지만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둘 다 결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엄마는 길게 날뛰셨던 기억이 나네요. 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희가 지금 무슨 20살 먹은 애들이야? 남자친구란 사람은 나이가 곧 40살이 되어가는데도 집 하나가 과 같은 말씨를 쏟아부었죠. 엄마, 없어요.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집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한번 독립을 했다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된 거래요. 일하시면 힘드니까 그 사람이 번 돈도 어머니께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제 말을 야단을 내며 끊으면서 아주 냉정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나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는 마음가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대책도 없이 애를 낳고 저는 환장하겠어요. 정말 예영철의 동생이 한심해서 어쩌나요? 아이 몰라요. 엄마, 이 애가 애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애를 키우던지 뭐든지 대책을 자기가 만들어야 해요. 엄마가 계속 나를 손보듯 해주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징징거리지 않으면서 오빠가 너무 얄밉기는 하지만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실상 너무 대책이 없어서 엄마에게 말한 거였거든요. 결국 엄마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내 자리에서 한 번 더 뒤집어졌어요. 제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를 어머니가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상우랑 혜정이 결혼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서요. 애 가진 며느리를 갖다가 대충 집을 얻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심히 머리를 굴려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에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저희 엄마가 제일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혜정이가 사돈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어머, 그건 안 되죠. 애를 품고 몸도 힘들고요. 신혼 초반부터 합가를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사만이 외친다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 정도로 여유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얘네 원룸이라도 얻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이전에 저한테 원룸 같은 거 얻어주기만 해보라고 이를 갈고 계셨는데 그보다 못한 환경을 제시하니까 완전히 열이 오르셨어요. 그럼 별다른 방도가 없죠? 당장 우리 상호번의 형편이 안 돼요. 기껏해야 결혼식을 좀 대주고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곤 다 해주고 싶은데 경제력이 안 된다고요. 만해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너무 놀랐어요. 엄마도 그 부분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진짜 처음 봤어. 아니, 말이라도 예의라도 둘이 대출이라도 밖에 새 집을 얻게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 뭐, 그렇게 손 하나 까다가 간하고 며느리랑 기까지 얻으려고 하냐. 그리고 이제 예비사일 하지만 허우대만 멀쩡하고 너무 별로야. 이 부분은 우리 친정 오빠가 겨우 말려서 얘기가 끝났어요. 엄마, 그만해. 엄마가 얘네의 갓에 살 거 아니면 그만 나서. 죽도 밥도 아니고 돼봐야 지들이 가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끝내버린 오빠로 인해 분위기는 더 쌓이고 엄마는 결국 며칠 안 돼서 크게 선언을 하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진짜 큰 결심하고 말하는 거야? 에휴, 어떻게 너를 어디서나 애를 낳게 하겠어. 엄마는 급한 대로 갖고 있던 적금과 몇 가지 자산들을 못해요. 저랑 남편이 사는 작은 빌라를 주셨어요. 이 부분을 듣게 된 남편도 당시에는 매우 놀랐고 우리 엄마에게 미안해 했답니다. 아이,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네.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미안해. 곧 있다가 우리도 형편껏 얼른 독립을 해야지.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그나마 한숨을 훅 돌리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쪽 신세를 졌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역시나 뭐든지 문제는 시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툭하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나이 사람이나 일하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혼자 계신다고 해도 저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누가 뭐 했냐면 그냥 물이나 한 잔 달라고 온 거예요. 근처에 왔는데 어찌나 힘들고 목기 타던지 원부는 얼굴이 보면 되잖아요. 새삼 저는 화가 났던 게 왜냐면 저희 엄마는 신혼집에 잘 안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들이닥치시는 거냐고요? 결국 못 참고 괜히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수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나 운동하러 나갔을 때도 집 앞에 오셔서는 못 열어달라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 나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서 어머니 댁이랑 같아요. 20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몇 번이나 어머니가 오셨고 남편에게도 불편하다는 말을 했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어머니를 위해 맞추려고 하는 모양이야. 말이 많네. 20분 거리고 가까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냥 너를 더 좋게 봐줘. 그러기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어머니랑 주말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전에도 전화 오셨어. 한강 가고 싶으시더라고. 그 떡집이 맛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진짜 떡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슬슬 몸이 불편해지고 졸음이 오면서 많이 걷기 싫어해. 남편은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정신을 차리네. 임신한 상태로 예를 들자면요. 힘들다고 했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대로 다른 곳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속상해 하셨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너 불편한 게 있다면 내게 말해야지. 왜 상호에게 이야기하면서 엄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냐라고 했고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날아왔어 불편함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이 조금 오해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서운하실까봐 그랬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야기해도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어머니와 우리 친정어머니는 토요일 오전 11시쯤 본격적으로 대결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어머니가 주말부터 와서 소파에 놓여있는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어머, 사돈이 여기 왔어 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셨네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 딸도 이제 임신하고 안정이 필요하니 좀 쉬어도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면 쉴 수가 없죠. 저 나갈 때 같이 나가세요. 엄마가 대놓고 시어머니를 긁었더니 어머님은 무척 화가 났으셨어요. 제 걱정은 마시고 돈이나 보시던가요? 제가 무슨 며느리를 불편하게 해야 해요. 왔는데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 되니 저와 남편도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두 분을 가가 내보내고 난 후 우리끼리도 얘기했는데 이상한 데에서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날아오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생겼고 집도 있으니 다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되죠. 어제 제 엄마는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던데 그게 정말 심한 말이었어요. 아들이나 딸들이 좀 쉬게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도 했거든요.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물었고 남편도 여기서는 조금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말과 같거든요. 엄마가 정말 서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말이 좀 세지만 누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한 사람이에요. 장모님이 저를 부드럽게 채드신 적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요. 매달리고 저밖에 없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도 다 하고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날 일은 저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었어요. 엄마는 그날 저녁 앞만 생각해도 화가 나셨는지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혜정아, 사람은 하나만 봐도 10개라는 거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우선 너 아기 낳기 전까지, 그리고 낳고 나서도 가능하면 계속 일래. 너 까딱하다 경제력 잃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저 귀신같이 생긴 시어머니가 좀 집에 들겠네? 돈으로 탁탁 커버치면서 잘나야 돼. 엄마 말이 좀 격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에 틀린 점이 없어 보였어요. 그 전에는 대강 잠깐씩 알바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시원했으나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더구나 그냥 들락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멋대로 우리 집 식기를 사용하시며 물컵을 들어서 정수기로 쓰고 화장실을 벌컥벌컥 열고 다니셔서 미치겠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즐겨라고 하지 비번도 알려주지 말고 오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집값 때문에 살기가 벅차서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박서방과 함께 이곳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셨고요. 엄마가 급하게 찾아온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세상이 팔자 좋게 퍼질러 있다가 긴장했습니다. 아이 근데 갑자기 그렇게 갚으라고 하시면 우리도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갚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알람할 수 있을까요? 표정을 싹 고치고 말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말할 거 없이 이 집에 들어간 돈은 돈이니까 가라는 말이잖아. 나는 그냥 해줄 생각은 없어. 이걸 너랑 해야지. 혜정이를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갖고 자기네들 집으로 만들어. 나도 돈이 썩어나는 사람 아니야? 알다시피 혜정이 오빠도 장가 안 갔어.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엄청 력적인 표정을 덜하고. 그때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괜히 퉁퉁거리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매월 10일마다 그 계절을 입고 말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잘 까먹으니까 내 월급날이 1일이니 당신이 자동이체해서 장모님들이 요으근데 진짜 갑자기 돈이 훅훅 빠지는 기분이야. 당신은 그런 거 하나 기억하기 힘들어서 나한테 떠맡기는구나. 거예요. 그동안 편안히 살았죠?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리고 당신, 우리한테 불만을 많이 품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빨리 다 갚아드리고 홀가분하게 살면 좋겠어요. 남편은 여기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중이고 저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임신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제게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잘 견뎌냈어요. 직장에도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는 내 시간도 완전히 직장에 투자할 거예요. 어머니는 몇 번 집에 왔다가 허탕을 쳤어요. 화가 나서 절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친구들이 그날 나랑 함께 있었다가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냥 떠났어요.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다들 바보처럼 날 향해 이러더니 요즘 며느리들이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기를 꺼리는지도 몰라요. 밖에서도 돈을 벌면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 그런 말은 안 되는데 대답할 기운이 떨어져요. 임신 중이라고 해도 자꾸 배가 고파지고 몸이 힘들어요. 이 집 대출도 남편이랑 갚아야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쩡히 잘 일하고 출퇴근하다가 어느 날 미끄러져 다쳤을 때 남편이 전화를 받아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원이라는 지나가는 여대생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도와줬거든요. 남편은 곧 나를 데리러 왔어요. 외출해서 병원에 함께 갔지만 별 문제 없다는 진료를 받은 후 괜히 이렇게 말을 쏘더라도 일 날 뻔했잖아. 나 아까 전화 받고 진짜 철렁했다. 이 말을 단순 투정으로 듣기에는 남편이 본인 엄마한테도 고지곳대로 말했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도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일부러 안 받았는데요. 글쎄, 장문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자는 너무 얼척이 없어서 아직도 보관 중이랍니다. 한번 보실래요? 너 애 떨어질 때까지 일할 거냐? 너는 내 시 챙기고 봉양할 줄도 모르고 나 매집 귀한 아들 귀한 줄도 모르고 내 새끼만 잘난 줄 알지? 너 그렇게 살면 보기 안 좋아와. 그러지 말고 일하는 거 관도에 나서 좀 키운 다음에 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정말로 그냥 미끄러진 것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을 때 저도 덜컥 놀라서 몇 분의 아줌마들이 계셔서 김산부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제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결혼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 촬영하고 하느라 몸은 계속해서 불러오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해보았죠. 저는 임신해서 감정이 불안정한데 안정된 일을 하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싶고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마사지도 받고 산책도 하고 싶어요. 우리 태교 여행 다녀오자고 해요. 다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시간을 꾸준히 즐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여행을 가서 오자고 제안했는데 남편은 들어줬어요. 자기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티켓팅을 했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이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도 같이 가고 싶다는데 비용은 제가 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잠깐만, 어머니와 함께 제 태교 여행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여행 가신다고 왜 그러는 거야? 태교를 뱃속 아이와 함께 산모 위로 가는데 어머니가 남은 자기도 조금 찔리시는지 몰라요. 꿈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거든요. 엄마랑 전에 이야기했던 일 때문에 나 베트남으로 휴가 갔다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본인이 무슨 아들 여대 명이 되냐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만 보내놓고 허전한데 지들끼리 놀러 간다고 서럽다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화가 치밀어 왔어요. 기분 탓인지 배도 막 뭉치는 기분이 들었고 무조건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거절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연이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렸네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그럴 거면 그냥 제주도나 어디 국내로 가자. 어른들은 해외로 가시면 물도 안 맞고 음식도 못 드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게 우리 엄마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거든요. 저에게 사상 최고의 끔찍한 여행으로 남았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트남단을 그런 식의 기억을 안고 누비고 다닐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시로 부르래 고셨답니다. 아휴, 아까 그 택시 지지기 축축하고 냄새나고 어제 갔던 그 호텔 마사지가 그것도 못 봤나. 오늘 아침에 갔던 데는 코딱지만 해가지고 침대도 자고 마사지 해주는 사람도 무섭고 좀 좋은 데 가자. 뭐 하러 돈 써가면서. 이렇게 찝찝한데 틀림없이 걸어야 합니다. 저희가 첫날 모시고 갔던 호텔급 마사지에 만족하신 어머님은 이후로 가는 곳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을 내셨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본인도 계속 멋대로 일정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 죽겠다 진짜. 이러다 나 돌아가면 골병 나서 알아 눕는 거 아닌가 몰라. 에휴, 근데 저건 뭐냐? 이 동네 여자들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가 이쁘던데 혜정이 내가 가서 물어봐라. 좀 싸게 깎아달라고 해봐. 어머니는 임산부인 며느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본인은 번역기자 여행 가이드로 계속 써야만 한다더라고요. 급기 전에는 마지막 날 밤 터져서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남편도 어둡지 않게 저를 달래주려고 했고요. 왜냐면 지켜봐도 지혜 엄마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왜 이 무거운 옷들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상점을 돌아다녀야만 하는 거야? 방금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고르시다가 나한테 다가오자마자 옷걸이를 힘껏 안겨주시더라고. 내게 정리하라며 뱃속에 손을 올리시고 너무 강하게 다가오셔서 당황했어. 그렇지 않아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엄마가 해외에 오셨는데 편해서 자기가 편하다며 계속 저렇게 의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이해해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해요. 미안해요. 그때 너무 보라색이 나서 그냥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어. 남편이 몇 번이나 저를 달래주고 눈물을 털어주시며 사랑을 나눠주신 게 몇 번인데 중간에서 눈치를 챘어요. 하지만 어쩌면 실수를 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왜 최근에는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 며느리들은 태교 여행을 가네요. 만삭 사진, 배부른 사진을 찍고 애가 임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뭔가 이상한 사진을 찍고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누구든 명백하게 나를 가리키는 뒷설이라는 말임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시댁의 저를 비롯해 시 이모님까지 불러서 국수를 시켜 먹게 하거나 밥을 시키고 계신 중이었어요. 어머니와 시 이모님은 식탁 앞에서 두근거리며 콩나물을 까고 노는데 저는 그 앞에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국수를 먹으며 사른 계란부터 떨어뜨리다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에 적당히 도와주다가 조금 걸어둔 뒤 배가 뭉친다고 하여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대고 하신 말씀에는 진짜 악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를 엉망으로 지우라는 말씀이야. 정리를 먼저 해놓고 가야지. 어머님은 저한테 계란과 고구마를 다 사라고 하셨는데 그걸 건져 놓은 다음 모두 까고 가라고도 하셨어요. 제 옆에서는 시어머니와 어머님 두 분이 비빔국수를 후루룩 드시고 있었는데 저는 쫄쫄 굶었었거든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이 중에는 심한 말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살기 싫다. 내가 누구 때문에 결혼했는데 당신을 본 적 있어? 결혼했어. 어머님과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려고 살고 있는 거야?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랬어. 어떻게 아들이 뺏긴 여자처럼 그렇게 착하시고 쫓아다니시느냐? 돌아와서도 아직도 내게 불만이 많으신가 봐. 나는 그렇게 죽일년이야. 이제 그만 좀 하자. 그 얘기는 그때 여행 가서 많이 풀어졌잖아. 내가 왜 또 우리 엄마 험담을 들어야 되는 거야? 험담 같은 소리 하네.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니 이게 험담이지. 당신은 진짜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는 걸 모르지. 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너무 답답해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겠니? 좀 도와주세요. 저는 밤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도 눈치를 살피며 화를 내면서 출근했고 저는 화병에 걸려 이날은 회사에서 휴가를 신청했어요. 엄마께 말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았지만 우선 반응을 보려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참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이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단쳐야 할 문제야.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자기 자식을 기형적으로 감수하면 자식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로 변할 수 있어요.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일단 친구야. 쓸데없는 건 아니고 참 잘했어. 그거 하나, 잘했네. 요즘 여자들은 뭐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 말이야. 혜정아, 너 우리 상호가 그런 짓 하는 애가 아니야? 얘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어? 어머니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임산부에게 그런 행동하는 남자가 애 받을 자격이 있냐고? 어머니는 이때도 움찔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쥐똥만하게 만들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시더라고. 너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상호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때문에 힘들다 그랬다면 지 엄마 나쁘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내가 미련한 짓을 한 거지, 지금 그렇게. 하수연이라고 하니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줄까요? 전 어이가 없어졌고 그때부터 말해줄 뿐이었어요. 단지 듣기만 했죠. 저는 소리를 꽉 질러 대단히 지쳐서 전화를 끊었고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관대하고 질질 끌지도 난리를 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로 처리했고, 저 또한 친정엄마에게 즉시 전화했어요. 그 미친 할망 같기 때문에 돈을 나 그 곁에서 끝내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강압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우리 집에 올 때는 제가 먹을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왔어요. 그래서 난 아주 화를 내고 말았는데 서로 싫어서 더 좋은 게 없었어요. 우리 딸이라고 누가 선택하겠어요? 생각하면 할미가 이렇게 추한 꼴 보이면 안 되지. 박사 방언됐지? 내가 일단 얼굴 보고 따끔하게 말하고 갈게.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허구날 지내 엄마한테 욕먹고 망언 듣고만 고생하는데 남편도 장모님한테 대이 혼나봐야죠. 얼굴로 퇴근한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바로 다다다 따졌어요. 자네 얘기 다 듣고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로 오늘 우리 혜정이랑 덤 물고 늘어지면 나 진짜 일 크게 벌릴 거야. 이 집도 절도 다 뺏어버리고 싹 다 배겨서 내쫓을 거야. 사돈이 했던 말 생각만 해도 내가 아주 이가 갈리고 싫어서 죽겠어. 내 말 똑바로 알아들어. 그러자 남편은 잔뜩 성이 나서는 바짝 굳어가지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아주 이를 뻑뻑 깔아. 대는 상태로 대치하게 되었고 막달은 가까워 오는데 저와 남편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시간도 핑계대면서 없애게 됐고요. 이게 부부이긴 한 건지 근데 저는 출산을 앞두고 또 눈앞이 깜깜한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여보, 나 희정이한테 들었는데 얘네 남편이랑 당신이랑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좀 말을 해봐. 벌써 며칠 됐다면서 왜 얘기를 안 했어? 남편은 올게 왔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을 피하고 딴 데를 보더라고요. 아, 일이 생겨서. 아니, 안 그래도 이미 그만두려고 했는데. 유 팀장 자식이 일을 못같이 해놔가지고 나도 지금 속 시끄러워. 아무튼 남편도 약간 쭈글쭈글 졸지 퇴사를. 다른 사람의 입에 의해 알게 되었더니 대역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나왔지만 제 마음은 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도 알겠지만 일단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 더욱더 상대방을 제대로 대해서 행하고 대해 주어야 해요. 제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도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제 손자가 퇴사했으니 혹시라도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심각하게 대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일을 해결하려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모든 게 풀리게 될 거란 걸 알아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에서는 야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도 엄청 걱정하고 있었죠. 아니야, 말도 안 하는 집을 주고 남의 집 아들내미는 공짜로 놀고 있고 처먹고 있고 우리 딸은 애까지 있는데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하고 진짜 환장하겠어. 빨리 밥 서방 보러 데려와야 돼, 엄마.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엄마에게 말하려다가 잡힌데 사실 이때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었거든. 가뜩이나 돌고 돌아 감정이 안 좋은 나에게 뭔가 시어머니 생신상이냐고 물었어. 남편에게 내가 딱딱하게 말했어. 나 어머니 생신상 할 때 다 알아서 처리할게. 너는 그냥 앉아있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 남편은 그때 대충 받아들이긴 했지만 집단인 나에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이 근데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결혼하고 처음이잖아. 같이 축하는 해줘야지. 그래서 나한테 굳이 생신 선물을 받고 싶으시대. 내가 그럴 여유도 없고 몸도 안 좋다니까 솔직히 그날 야근을 나서 다 끝나고 어머니한테 겨우 가는 거야. 시모님이 오셔서 같이 대기해서 축하하신다면 얼굴을 뵐 테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 싹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음이 막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며느리 복이 없으니 뭐니 징징하시길 뻔하다는 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고자 조치를 대충 해둬요. 어머니가 잘 드시는 회와 초밥도 사서 갖고 가야 하니 이건 내가 미리 주문해놨어요. 두 분이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야근이 늦게 끝나는 걸 알고 말씀하시더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확실히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확신적으로 이야기해서 증오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서 정말 즐겁게 놀았더니 생신을 위해 아내께서 준비해 달라고 할 때 언제고 그게 자신의 손으로 해결되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봐요. 왜냐면 중간에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이렇게 둔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늦게 올 거라고 언제 올 건지 너도 아시잖아요. 남편에게 냉면이나 초밥을 사오라고 하셨을 텐데요. 제게는 그 외에는 다 자신이 처리할 거라고 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요. 날이 시어 생일이었는데도 남편은 그냥 받아주고 끝내려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너는 좌우지간을 어떻게 하냐고. 오겠다고 했으면서 그럼 적어도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 나는 별로 먹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며느리가 챙겨줄 것도 없이 생일을 주나도 생각해 주어야지. 오면서 케이크나 사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전화를 끄는 어머니에게는 놀랐지만 기왕 시작한 거 다 해주고 이제 다시 말을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몸이 천근만근 같이 느껴지면서 겨우겨우 케이크를 샀어요. 그것을 구입한 후에는 들어갔는데 그리고 제 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돌아보아도 눈이 따끔해진다. 그날 어머니와 남편 시모님까지 진짜로 이러한 혼란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우리 가족 친척 관계를 생각해봤다. 엄마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내가 내밀어준 케이크를 무슨 비닐봉지 재에 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케이크를 어설프게 받아들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셨고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휙 돌려보닌 여동생과 아들에게 들으라는 듯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다들 내 꼴 좀 봐봐. 참내 시엠이 생신을 납시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 시간에 기어들어와서 요거내는 꼴 좀 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살아하니. 어머니, 잠깐 왜 그러세요? 술을 드셨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야근이라고 넣는 거 알고 있었고 케이크 싸우라고 주문한 것도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저자분은 배틀락 세대의 신화적인 소설 독은 오진다를 아주 힘겹게 완성했습니다. 아어티켈 호랑이 심기가 날카로워진 딸이 음악대장 MC 스퀴드에 의해 사랑의 노래를 씌어넣어 원 오브 더 프로그래밍 랭귀지 인진씨 스퀴드로 도배하는 몹시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한동안 영재 인사만 영태한 것처럼 보였더죠. 그러나 저자분이 굉장히 몹시 좋아하는 수레꾼 데이비드 블루가 정작 죽은 자리에서 여러 종이 수첩을 신기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귀찬다는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요리조리 초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카나리아 새를 계속 엄호해야 했고 남편은 뜻 깊은 흰 수수깡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자분의 생일자는 모든 건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생님. 우리 언니 너무 안타깝다 진짜. 조카와 며느리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얼른 제각 들어와서 시어머니 시중도 들고 해야지. 시어머니께 복을 쌓아야 아기도 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주고 서운해하지 않게 해야지. 완전히 이런 심파에 갇혀버린 자는 혼자 나라를 팔아버린 악당이야. 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외로워하고 화가 나고 몸도 힘들어하는데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우리 엄마는 둘째 친구하고 이 상황에 화를 낸 남편이었어. 대충 여기 어디에 자빠져 있었는지 보러 들어가서 찾는데 이 놈의 인간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다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자기가 정말 엄마인 줄 아냐? 맞추려면 비싼 케이크를 조금 사오지. 그렇게 해서 기분을 맞춰줄 줄 모르냐? 늦게 올 거면 유도리 있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물이나 갖다 달라고 저한테 말하지만요.
여기서 나는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겠다고 냉정하게 깨달았어요. 당신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머니, 너 어찌나 쓰레기 같은지. 너만 보면 자꾸 눈치 없고 싫다더니 내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도 한마디라도 더 얹으려 하는 시도를 슬쩍 제쳐놓고 어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여러 계좌 이체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러자 나는 어미의 눈을 힐끗 희응시하며 내가 역시 동태 눈을 향하게 하여 쳐다드릴 테니까 잘 받으세요. 생신 축하가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겠다. 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아들님의 계좌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라서 제 핸드폰 내역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때 제 통장에서 남편에게 보낸 2천만 원 내역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중간에도 돈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는 눈이 번쩍했어요.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만큼 커져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게 뭔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기대하고 신이 난 것 같은데 실망하실 거예요. 절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갚아야 할 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어떤 소린가 싶어서 물었더니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돈은 2천만 원입니다. 어떤 양식의 질문인지 알 수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나요? 이제는 출을 한 후였고 그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어머니가 손자 노래를 부르셨지만 결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꾼 집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키워내려는 것은 실패했지만 친정 가족이 있어 조금 나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